집 안 가득 고소한 전 냄새와 달큼한 갈비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부모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절을 며칠 앞두고 들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다거나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겨진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모 세대의 헌신이 왜 자식들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부담이 되었는지 그 서글프고도 냉정한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명절은 더는 예전처럼 설레는 축제가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명절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전쟁터로 변질하였습니다. 부모는 새벽부터 일어나 허리가 휘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줄 세뱃돈을 챙겨놓지만 자식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발길을 돌립니다. 섭섭함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혹여나 쓴소리 한마디에 내년에는 얼굴조차 못 볼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댁과 친정을 찾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시니어 인생 플러스는 자식들이 왜 명절을 피하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쉼터가 아닌 평가장이 되어버린 부모의 집. 72세 김희정 여사는 작년 설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희정 여사는 며느리가 평소 육아와 직장 생활로 고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큼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을 직접 무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한우갈비를 며칠 전부터 엄선하여 재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사흘 앞둔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회사 업무로 인해 이번 명절에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정 여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배경음으로 들려오는 천진난만한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소음은 그것이 명백한 거절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희정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았습니다. 갈비 냄새는 여전히 집안에 가득했지만 희정 여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며느리에게 시댁에 오는 것을 이토록 피하게 했을까요? 희정 여사는 지난 명절들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본인은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신 겁니까? 간도 안 맞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되겠냐? 애들 스마트폰 너무 보여주지 마라. 요즘 아이들 시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아니? 이 평범하고도 애정 어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는 사실을 희정 여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검열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희정 여사는 며느리가 해온 음식을 보며 고생했다라는 말 대신 설탕을 좀 덜 넣지 그랬니라는 평가를 먼저 내놓곤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애를 어떻게 달래기에 이렇게 울리니라며 며느리의 양육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모 처지에서는 수십 년 살림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겠지만 며느리에게 그 집은 현관문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점수화되는 가혹한 시험장과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전문가의 육아 서적을 탐독하고 저염식 식단을 공부하며 자신들만의 가정을 철저히 가꿉니다. 그런데 명절의 시댁에 오는 순간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삶의 체계가 부모 세대의 나 때는 마리아라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들이 성인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집에서는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부모가 던지는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방패막이는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에 그 불편함은
배가 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 머무는 내내 무슨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내 행동이 또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정받는 그 심리적 고문을 견딜 힘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옳고 자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시대에 따른 생활 양식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의 집이 평가장이 아닌 자식들이 지친 몸을 닐 수 있는 진정한 쉼터가 될 때 비로소 자식들의 발길은 되돌아올 것입니다.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구시대적 역할 편중. 68세 최명숙 씨는 얼마 전 며느리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짧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명절만 되면 시댁 가기가 공포스러워. 나 혼자 부엌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코 골며 자는 꼴을 보면 정말 화가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손이 떨렸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집 명절 풍경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명절 음식 장만부터 상 차리기, 뒷정리까지 모든 가사노동의 실질적인 책임은 며느리에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명숙 씨 자신도 돕는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젊고 손이 빠른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옆에 앉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거나 술상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훌륭한 팀장이자 다정한 아빠인 아들이 시댁 문만 들어서면 구시대적인 권위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은 며느리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며느리 전성시대라고들 하지만 명절의 풍경은 수십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좀 쉬게 둬라라고 말하며 은근히 아들을 부엌길에서 떼어놓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며느리에게는 독이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피곤한데 왜 이 집안에만 오면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느낍니다. 현대 사회의 젊은 세대는 성 역할의 공정함을 그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구습의 굴레를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만 가중되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명절을 기피 대상 1호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은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이미 지쳐있는 며느리에게 명절 가사노동은 효도가 아닌 가혹한 형벌로 다가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웃고 있을 때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는 며느리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 남편에 대한 실망과 이 집안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숙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설날에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부치지 말고 사서 먹자. 그리고 모든 설거지와 뒷정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전담해라. 처음에는 남편과 아들이 당황하며 주저했지만 명숙 씨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고 처음으로 시댁에서의 시간이 끔찍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노동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 모두가 분담하기 시작하자 명절은 비로소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이기적이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한 구조 안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명절의 문법이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줄 때 명절은 기피의 대상에서 화합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변해버린 세상과 부모의 고정관념이 부딪힐 때 74세 오종수 씨는 이번 설날에도 아들 내외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절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집사람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명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전통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종수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디서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를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에서 차례를 없애는 일은 절대 없다. 종수 씨에게 전통과 예법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집안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세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조상님께 절하는 날이기보다 1년 내내 업무와 육아에 시달린 심신을 회복하는 휴식의 시간이자 가족 여행의 기회였습니다. 종수 씨가 고집하는 전통이 아들 내외에게는 시대착오적인 고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우리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곤 합니다. 명절엔 무조건 고향에 내려와야 한다. 제사는 정성이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천륜이다라는 말들은 우리 세대에게는 진리였지만 지금의 자식들에게는 선택의 문제이거나 조율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상에 피자를 올리거나 명절에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내 집에서는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성벽이 세워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 달 전부터 명절 연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지 계획합니다. 누군가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어린 자녀와 추억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리와 전통을 앞세워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때 자식들은 명절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종수 씨는 아들과의 갈등 이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조상님의 영혼인가 아니면 나의 고집인가? 그는 결국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년 설부터는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자. 대신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근처 휴양림에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니?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맛집 예약해 둘게요라며 반색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시대의 흐름을 인정할 때 자식들은 더 이상 명절을 피해야 할 숙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유연함에 감사하며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게 됩니다. 자식들이 명절을 피하는 다섯 번째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꽉 쥐고 놓지 않는 낡은 가치관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이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틀을 깨고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부담 사이, 위험한 온도 차이. 올해 75세인 박상훈 씨는 명절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일기장처럼 사용하는 수첩을 꺼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특정 부위의 소고기를 정육점에 예약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구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대여섯 번씩 오갑니다. 상훈 씨에게 명절은 단순히 달력상의 빨간 날이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적막한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활력소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상훈 씨는 음식을 준비하며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는 완벽한 명절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그립니다.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 자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상훈 씨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짧습니다. 겨우 한두 시간 남짓입니다. 밥을 먹는 짧은 시간에도 아들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회사 단체 대화방의 알람에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낯선 환경에서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작 정성껏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상훈 씨가 한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은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아들은 차 막히기 전에 서둘러 가봐야겠다라며 외투를 챙깁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질 때
상훈 씨는 거실에 남은 갈비찜 그릇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극명한 심리적 온도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끈끈한 정을 나누는 감동적인 대서사시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자식 세대에게 명절은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연례 행사 혹은 피할 수 없는 노동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늘 섭섭하고 자식은 늘 죄인 같은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상훈 씨의 아들은 명절 전날까지도 야근하며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명절은 휴식이 필요한 연휴이지만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정체를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들은 가서 부모님 비위 맞춰드려야지, 음식 맛없어도 맛있게 먹는 척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부모는 자식이 오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식들이 느끼는 심리적 하중은 비례하여 커집니다. 부모가 준비한 정성이 대단할수록 자식들은 그 정성에 보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고작 1시간만 있다가 가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오히려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는 감동을 원하지만 자식은 해방을 원합니다. 이 깊은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기대치만 고집할 때 명절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비극적인 자리가 되고 맙니다. 상훈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차려낸 화려한 밥상이 자식들에게는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빨리 먹고 치워야 할 과제였음을 말입니다. 부모의 과한 환대와 기대는 때로 자식들에게 거대한 벽이 됩니다. 자식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그 거대한 정성을 받아낼 정서적 체력이 현재의 그들에게는 너무도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조금만 낮추고 너희 편할 때 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된다라고 말해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의 곁으로 다가올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비교라는 독이 든 성배와 자식의 자립 존중. 70세 이정순 씨는 명절마다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늘 가시방석처럼 불편했습니다. 친척들은 모이기만 하면 경쟁하듯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더라.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우리 손주는 영재 학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더라라는 식의 화려한 무용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기 아들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씨는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너도 사촌 형처럼 좀 악착같이 살지 그랬니?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 뒤만 쫓아가며 살 거니? 명절 때 친척들 보기 민망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는 제가 창피하신가요? 저는 저 나름대로 행복하게 제 가족 지키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명절 때마다 저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그날 이후 아들은 명절에 안부 전화조차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비교와 간섭을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던지지만 그것은 자식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독이 됩니다. 특히 명절은 일가 친척이 모여 서로의 근황을 묻는 자리이기에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타인의 잣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무서운 자리가 됩니다. 부모가 친척들 앞에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해하지만 그 욕망의 대가는 자식과의 단절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대리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인생 속도가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한 자신들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의 잣대로 평가할 때 명절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시간이 됩니다. 자식 처지에서는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가서 듣게 될 잔소리와 비교가 두려워 아예 발길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정서적 의존과 외로움이 자식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근만근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희만 보고 산다. 너희 안 오면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죽은 듯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의 호소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감정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부모의 인생 전체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정순 씨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비록 이모는 아니어도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일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가 타인의 시선을 버리고 내 자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냉정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씌워놓은 그 비교와 기대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들이 명절을 피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모의 집이 좋은이라는 이름의 평가장이 되었고, 둘째, 여전히 며느리에게만 편중된 가사 노동의 불공평이 있었습니다. 셋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가치관만을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으며, 넷째, 부모의 거대한 기대가 자식에겐 감당하기 힘든 온도차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간섭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먼저 담담히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실망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때로는 서글프고 때로는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고 정작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며 살아온 세월인데 인제 와서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흐름이 변했고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양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비결은 의외로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고쳐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향한 간섭을 멈추고 내가 세워둔 높은 기대를 낮추며 그들을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이번 명절엔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오래 있지 않아도 괜찮으니 얼굴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따뜻한 배려의 말을 건넬 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그리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평온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명절에 대한 거창한 환상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오롯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취미를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에게 대접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는 부모의 활기찬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부모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가정을 먼저 돌보렴.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단다. 그 너그러운 한마디가 자식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주고 끊어졌던 가족의 정을 다시 이어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저희 시니어 인생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단단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